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 나이만 먹었지.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치 인생의 막이 내린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도 끝자락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쫓겨났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지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선비는 달랐습니다. 그 18년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500권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책 한 권씩 써도 1년 반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농사 짓는 법, 백성을 다스리는 법, 질병을 치료하는 법,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지혜를 다 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을 희망으로, 좌절을 성장으로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선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인생 이막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정약용 선생, 17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기로 소문났죠. 과거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수원 화성을 지을 때도 정약용의 설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중기라고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도 만들었죠.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1800년 정조대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약용을 아끼던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는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이다. 사실 정약용은 천주교를 깊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양의 새로운 학문이 궁금해서 공부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세도 되기 전에 한창 나이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걸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먼 길. 두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부인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전라도 강진, 그것도 바닷가 작은 마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으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집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도 원망스럽고 땅을 보니 땅도 야속하다.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잘 크고 있을까? 부인은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고 계실까? 그리운 마음에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만 하다가는 18년이 아니라 180년을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좋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내가 가진 지식을 모두 책으로 남기자. 언젠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한 번의 결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당, 다산초당에서 그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에게도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죠. 그렇게 18년. 목민심서,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경세유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흠음신서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외에도 농사, 의학, 역사, 지리, 안 다룬 분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생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배지가 아니었다면 바쁜 벼슬살이 하느라 이런 책들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는 내게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여러분, 정약용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이렇게 느끼십니다. 회사에서 나는 부장이었는데, 이사였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니 나는 누구지?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마치 정약용이 벼슬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약용을 보세요. 벼슬은 빼앗겼지만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관리 정약용이 아니라 학자 정약용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부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생활 중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글을 쓰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일기를 쓰거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정약용은 18년 동안 가족을 못 봤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다르게 활용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외로움을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로 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보시고 취미 모임에 가입해보시고 자원봉사도 해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처럼 거창한 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약용이 매일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에 딱 30분만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연습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18년 동안 매일 조금씩 쌓으니 500권의 책이 나왔듯이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배운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리 잘하시면 젊은 이웃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텃밭 가꾸기, 바느질,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정약용은 백성에게 도움되는 책 쓰기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세요. 올해 안에 책 10권 읽기, 손주 사진첩 만들어주기, 동네 한 바퀴 매일 걷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200년 전 그 선비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은퇴, 질병, 이별, 외로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재앙이 아니라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끝이 없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정약용이 57세에 유배 가서 75세까지 18년 동안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18년, 아니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공책 한 권 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왜 더 가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